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9일 오후 5시 반입니다. 잘 쓴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전주필, 요사이는 칼럼니스트란 직함으로 논평을 쓰시는 김대중 씨의 조선일보 기고문입니다. 제목이 탕난의 시대, 부정비리 의혹, 당대표가 민주화 정당 접수. 탕난인데 여기에 탁자는 의탁한다 할 때 맡긴다는 그런 탁이라는 알이란 뜻입니다. 탕난은 무슨 뜻이냐? 이 글 본문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뻐꾸기가 나무의 둥지에 알을 낳듯이 친북 세력 586 운동권과 민주당 지난 5.6 실수 벗고 명망의 정당으로 돌아가야. 이 김대중 전주필은 지금도 왕성하게 정치적 논평을 쓰고 있는데 기자 경력 60년대부터 시작했으니까 근 60년이나 정치 현장을 관찰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경륜이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글입니다. 이 글은 역시 경험과 나이가 녹아있는 글입니다. 나는 김영삼, 김대중이 한국의 야당을 이끌던 1970년대 초 야당 출입 기자였다. 나는 기자 인생 가운데서 야당 출입 기자였던 것을 자랑스럽게 간직해 왔다. 그리고 나의 정치적 색깔을 북돋아준 야당적 시각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야당적 시각이면은 비판적 시각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반골적 시각이다. 그게 이 언론의 특성과 맞는 거죠. 언론 자체가 야당적 생리를 타고납니다. 나의 그런 자부심은 요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서 여지없이 초라해지고 있다. 내가 알던, 내가 취재했던 그런 전통의 야당은 온데간데 없고 오만한 거대한 야당, 그야만 있다. 민주당은 당사 사무실 벽에 김대중과 노무현의 사진을 걸어놓고 그들의 정치적 노선을 개성하는 것처럼 게시하고 있지만 노무현은 몰라도 적어도 김대중은 이건 아니지 라는 반응일 것으로 나는 믿는다. 뻐꾸기는 자기 둥지가 없고 다른 새, 숙주 역할을 하는 숙주종,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다. 뻐꾸기의 알은 숙주종의 원래 알과 모양, 크기, 색깔이 비슷하도록 진화했다. 숙주종을 속이고 그 품에서 부화해서 숙주종이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고 자란다. 이것을 탕난이라고 한다. 탕난. 자, 더욱 놀랍고 얌체스러운 것은 뻐꾸기는 숙주종의 원래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서 자기 알에서 나온 새끼가 먹이를 독차지하게 한다고 한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 관계를 지금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뻐꾸기에 탕난을 떠올리는 것은 한국 민주화의 적통정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을 친북, 종북 좌파 세력과 586 세대가 접수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의 야당이 숙주종이고 이들 주사 좌파 세력은 뻐꾸기의 존재 같은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뻐꾸기 좌파 세력에 이재명이라는 또 다른 뻐꾸기가 탕난을 해가지고 전통 야당을 쌍으로 접수한 듯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장이 참 잘 쓴 글입니다. 이 표현이. 한 발 더 나아가 뻐꾸기 좌파 세력에 이재명이라는 또 다른 뻐꾸기가 탕난을 해 전통 야당을 쌍으로 접수한 듯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쌍으로 접수했다는 겁니다. 이런 더블 탕난 현상으로 지금 한국에는 뻐꾸기만 있고 진정한 야당, 전통의 야당, 견제의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바꿔치기 당했다는 겁니다. 영혼이 바꿔치기 당했다는 겁니다. 내가 배운 야당은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고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다음 집권을 준비하는 대안으로서의 존재였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다.
오히려 집권당의 냄새가 난다. 그만하고 비대하다. 정부 여당이 요구한 77건의 법안을 단 한 건도 통과시켜주지 않았다. 대통령과 그 부인이나 물고 늘어질 뿐 아니라 없는 것을 만들어서 퍼뜨린다. 좌파 시위에나 올라타고 SNS 정치에나 몰두한다.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당대표 한 사람의 방탄놀이에 올인하고 있다. 어찌해서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당대표의 부정과 비리 사건에 스스로 정당의 명줄을 내건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명색이 당대표란 그 사람이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기여를 했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민주당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가? 민주당이 결국 그런 수준의 정당인가? 그래서 때로는 지금 민주당을 움직이는 좌지우지하는 어떤 섭리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본다. 아니 또 다른 관점에서 민주당의 명석하고 정의감 있는 정치인들이 무엇인가 인질 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엉뚱한 망상이 들기도 한다. 여기 중요한 의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왜 저렇게 움직일까? 그 뒤에 어떤 섭리가 있느냐? 여기 아주 좀 고상하게 표현했는데 그 섭리가 혹시 약점 잡힌 것 아니냐 하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명석하고 정의감 있는 정치들이 무엇인가 인질 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엉뚱한 망상이 들기도 한다. 제가 이 대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은 저는 이 민주당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세계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공산주의와 바로 맞닿아 있는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에 물들면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지금 민주당이 하는 식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저 거대한 민주당이 당대표 한 사람, 그것도 민주화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터줏대감도 아니고 민주당의 지성과 양심을 대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은 사람, 7가지 죄명을 쓰고 떠돌이처럼 흘러 들어온 사람을 위해 저렇게 스크럼을 짜고 온몸을 던져 스스로 방탄조끼가 되려는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의문을 던지고 답은 안 하고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뭔가 약점이 잡힌 것 아니냐, 이재명에게 뭔가 약점이 잡힌 것 아니냐 하는 뜻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 등등을 일으켜 가지고 많은 돈을 모아서 당내 경선과 대선에 임했을 텐데 그때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합리적 의심과 좀 이어지는 의문제기입니다. 바라건대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외부 인사가 선출직의 상징인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그 옆에서 죄송스럽다는 듯이 서 있었던 사람을 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소속 상임위인 국방위 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그런 사람을 옹립한 원죄가 민주당에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제 지난 시간의 오류와 실수를 과감히 벗고 족보 있는 명망의 정당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칫 민주당이 재편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올바른 정당 정치를 위해서는 이재명을 안고 같이 가는 것보다 당 재편의 아픔을 감수하는 것이 낫다. 그래야 민주당이 집권 시 저질렀던 여러 잠재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24년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 윤석열 정권이 실패할 경우 나라를 건질 대안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다. 내가 출입했던 그 시절 야당이 민주당이 그립다. 군부로부터 정치를 되찾아오고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이 땅에 정착시키려 애쓰던 진정한 민주주의자들, 의회주의자들이 생각난다. 그때 여야는 싸우면서도 대화하고 주장하면서도 타협하고 원칙은 끝까지 지키는 정치 신사들의 마당이었다. 이 대목은 저도 상당히 좀 공감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미 사라진 세상을 그리워하는 그런 글로 들려서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내가 출입했던 그 시절 야당이 민주당이 그립다.
군부로부터 정치를 되찾아오고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이 땅에 정착시키려 애쓰던 진정한 민주주의자들, 의회주의자들이 생각난다. 그때 여야는 싸우면서도 대화하고 주장하면서도 타협하고 원칙은 끝까지 지키는 정치 신사들의 마당이었다. 감사합니다.